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분봉 차트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상 타점을 잡기 애매할 경우 30분봉을 활용해보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30분봉 차트 활용법을 공부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난이도 있는 차트를 골랐습니다. 이 안에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 유념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241선이 수평 상태에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테마선 역시 한 마리 제비처럼 날렵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선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말자가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캔들 자체의 움직임을 보면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하려다 다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제가 캔들 매매보다는 이평선 매매가 더 바람직한 매매 방식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게 보는 스윙 관점에서는 분명 매수 타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짧게 보는 스윙 관점에서는 타점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이럴 경우 30분봉 차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30분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공중 부양선 돌파가 나온 뒤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캔들들이 공중 부양선까지 깨고 내려간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강한 매수세로 공중 부양선을 뚫어줄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혹은 돌파 후 조정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온 뒤에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중 부양선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합니다. 이평선들도 비교적 밀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의 보조 지표들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괌에도 구간을 모두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고르자면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추세입니다.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추세 추종입니다. 하락 추세를 전환한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61선을 보는 것입니다. 굵은 녹색 선, 즉 61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이 보입니다. 빨간원 부분입니다. 상승세를 제대로 탔을 때 그 상승세를 타고 가는 것이 추세 추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상승 과정에서 반드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이러한 조정 기간을 견디기 위해 트레이더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에서 5일선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21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심이 있으면서 추세 추종의 원리를 신봉하는 트레이더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평선이
21선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21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5일선과 전환선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21선이 살아있습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을 신봉하는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따라붙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간의 성향과 경험의 차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 매도를 판단을 할 때 이 종목의 특성을 가미합니다. 종목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상승할 때 상승폭이 크고 상승각도도 큰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익히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종목을 꾸준히 관찰할 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목 하나는 그 종목에 내재된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마치 사람처럼 기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 또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깊이 공부를 했고 이 종목의 특성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이 녀석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만일 진입을 했다면 5일선이 깨어지더라도 21선이 살아있어서 매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잡았을 것입니다. 일단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딱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추세 추종의 원칙이다.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섣불리 판단해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해라. 그리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세 자체가 전환되지 않고 일시적인 조정을 보인다면 그 조정을 견뎌낼 줄 알아야 한다. 혹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재빠르게 매도하고 반등할 때 재빠르게 다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제 차트에서 굵은 녹색 선인 61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61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추세가 확실하게 하락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다시 추세가 확실하게 반전이 된 자리입니다. 제가 30분봉 차트에 61선을 첨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1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진입한 후 21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간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후 상승하는 과정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5일선이 깨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슬아슬하게 5일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분봉보다는 30분봉을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단타할 때 3분봉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30분봉을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일시적인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작전주가 아니라면 스윙 개념에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며칠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도 추세가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간다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원칙과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상황이 일봉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세 변곡점이 나왔지만 타점을 잡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30분봉에서 타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30분봉상에서 타점이 나왔던 날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입니다. 돌파 후 조정을 보인 후에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온 날입니다. 61선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로 완전하게 전환되는 자리가 나온 것은 이날 다음 날입니다. 중간에 5일선이 깨지기는 했지만 21선이 살아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봉상에서 타점이 애매하다 싶으면 30분봉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봉상에서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마지막 날 윗꼬리가 생긴 것에 대해 30분봉상에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일봉상에서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30분봉상에서는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긴 윗꼬리는 이 30분봉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5일선과 전환선이 깨졌습니다. 21선이 살아있습니다만 저항 라인에 부딪힌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한 경우는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저항 라인 돌파에는 다시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고 라인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밑으로 흘러내릴까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단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거래량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에 돌파에 실패한 자리에서 발생한 거래량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고 돌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두셔야 합니다. 전고 라인에 쌓여있는 매물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는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쉽게 반등이 나오지만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고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가란 이런 것입니다. 이 종목에 대박 이슈 같은 것이 터지지 않으면 이렇게 등락을 반복합니다.
단기적인 급등 후에는 이렇게 긴 조정이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전고 돌파가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등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며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6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짝 반등을 하지만 완전히 확연하게 상방으로 꺾이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전환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추세 반전이 되기 전에는 타점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하며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이평선들도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제 보조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모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봉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급등을 했던 시점까지 그림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30분 봉상의 주가 변동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니 돌파에 실패한 후 조정을 보이다가 급반등을 한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봉상에서는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돌파가 나올 신호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빨간 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121선, 테마선 모두가 보기 좋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캔들들의 흐름을 보아도 전고 돌파에 2번 실패했지만 저점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전 추세보다 최근 추세가 더 좋아진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돌파 직전에 나오는 큰 오빠 캔들이 가장 확실한 돌파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충분히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이 30분 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0분 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30분 봉상에서는 돌파가 나오기 전입니다. 제가 종목마다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 종목에서 애매한 구간이 나올 때 이전 상황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30분봉 차트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모든 표시를 다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연쇄살인범의 행적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러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연쇄살인범은 똑같은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패턴을 이전 상황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크게 한번 나오고 나서 밑으로 흐르다가 양봉 두 개로 반등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지 버릇게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쇄살인마의 행동 패턴이 있듯 이 새끼들도 지 버릇게 못 주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에서 이 패턴이 등장하여 좀 더 치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30분봉 차트를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주포의 행동 패턴을 30분봉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것을 가지고서 논문을 쓸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30분봉 차트를 많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스스로 터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일봉과 30분봉을 번갈아 보시면서 일봉에서 잡아낼 수 없는 중요 단서를 30분봉에서 잡아내고 30분봉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주가의 큰 흐름을 일봉에서 잡아내는 수련을 지속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차트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샘 작업을 할 일거리가 들어왔네요. 최근까지의 일봉 상황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까지의 상황입니다. 돌파 후에 다시 크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121선을 터치하고 쌍바닥을 그린 후에 다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후 조정 후에 오늘 다시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빨간 원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길게 보는 스윙 매매 포지션입니다. 단기적인 스윙 매매를 하더라도 30분봉을 활용하는 것이 일봉만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전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폭염 때문에 너무 에어컨 바람에 의존하면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풍기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